안녕하세요, 느긋느긋입니다. 저는 오늘 동대문구 전농동에 나왔습니다. 지금 길 건너편에 보이는 저 빌딩은 예전에 한성실업이라고 하는 의류, 섬유 업체가 자리했던 곳인데요. 지난 2019년 12월 9일 작고하신 대우의 김우중 회장이 대학 졸업 후 처음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한 곳이 바로 저 한성실업입니다. 김우중 회장이 저 한성실업에서 일하게 된 데에는 좀 복잡한 사연이 있습니다. 김우중 회장은 1936년 대구에서 출생을 했는데 그의 선친인 김용하 선생이 일제강점기 당시 대구 사범학교의 교장을 역임했습니다. 그리고 해방 후에는 제주지사까지 역임을 하셨는데요. 불행하게도 한국전쟁 당시에 납북이 되는 바람에 그 이후에 김우중 회장의 삶이 조금은 공공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려웠을 때 김우중 회장을 도운 분이 바로 한성실업의 김용순 회장이었습니다. 두 분 다 광산 김씨여서 아마도 집안이 어르신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김용순 회장이. 김우중 회장은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한 직후에는 건설부 장관을 지냈던 주원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끌던 연구소에서 잠깐 몸을 담고 일하다가 그러던 중에 김용순 회장이 1960년 로마 올림픽을 시찰하려고 회사를 잠깐 비우는 일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그 대한 레슬링협회 부회장을 지내고 계셨고 한국올림픽위원회 위원이셨던 것 같아요. 그때 김우중 회장을 불러다가 내가 올림픽을 보고 올 테니까 그 사이에 잠깐 회사에 들어와서 일 좀 도와달라 라고 부탁을 했겠죠. 김우중 회장은 어쨌든 자신이 무사히 대학을 졸업할 수 있게 도와주신 집안 어르신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어서 한성실업에 와서 잠깐 일을 하게 됩니다. 김용순 회장이 로마 올림픽이 끝나고 돌아오면서 아마 본인이 없으니까 회사가 조금 엉망진창이겠거니 생각을 하고 왔는데 이게 웬걸? 김우중 회장이 꽤 쏠쏠찮게 일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회사가 자기가 없이도 무리 없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김우중 회장을 그냥 한성실업에 끌어안히게 됩니다. 그런데 1962년 영국으로 유학을 결심하게 됩니다. 김우중 회장이. 그래서 김우중 회장이 영국으로 유학을 가기 위해서 그 중간에 싱가포르를 잠깐 들렸는데 근데 싱가포르에서 가만 보니까 트리코트라고 하는 원단이 불티나게 팔리는 걸 김우중 회장이 목격을 하게 됩니다. 저도 트리코트 원단이 뭔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통기성하고 이 흡습성이 굉장히 좋아서 뭐 메리아스, 네이라든지 와이셔츠 같은 데 주로 사용하는 섬유 원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동남아에서는 상당히 유용한 원단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김우중 회장이 그 트리코트를 당시에 주로 생산하고 있었던 베트남 일대의 섬유 공장들을 쭉 돌면서 샘플들을 수거해 옵니다. 그리고 그 샘플에 붙어있던 상표 같은 걸 다 떼어내고 싱가포르에 있던 원단 매매상들한테 우리도 이 트리코트를 생산할 수 있으니까 우리랑 거래합시다 해서 60만 달러에 달하는 트리코트 물량에 대한 수주를 따내게 됩니다. 국내로 돌아와서 한성실업을 통해서 60만 달러어치에 달하는 트리코트 원단을 생산하게 되는데 이 일을 계기로 해서 한성실업이 제도약의 계기를 맞이하게 됐다고 합니다. 1967년에는 한성실업부터 독립을 하게 됐는데 한성실업의 하청업체 중 하나였던 대도산업하고 손을 잡고 대우실업을 개업하게 됩니다. 그 대도산업의 대자와 본인 이름의 우자를 합쳐서 회사 이름을 지었던 건데요. 개업 당시였던 1967년에 57만 달러어치의 트리코트를 수출하면서 당해 한국에서 트리코트 수출액의 11.2%를 대우실업에서 감당을 했던 거죠. 신생업체가. 김우중 회장이 1962년 이후부터 동남아 일대에 얼마나 많은 거래처를 확보했을지 이 하나만 가지고도 미루어 짐작을 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창업 5년 뒤인 1972년에 대우실업의 수출액이 5,300만 달러, 그리고 원래 몸을 담고 있었던 한성실업의 수출액이 600만 달러, 그러니까 약 9배에 달하는 수출액의 차이를 보일 정도로 대우실업이 급성장하게 됩니다. 1975년에는 서울역 앞에 있는 대우를 상징하는 그 건물, 대우 빌딩을 본사 건물로 삼으면서 거대한 기업으로 성장을 하게 되죠. 김우중 회장이 김용순 회장의 품을 떠나서 자기 기업을 차렸다고 해서 두 분의 사이가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재미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김용순 회장이 김우중 회장을 보고 우중이는 하도 통이 커서 잘 되면 진짜 크게 되고 잘 안 되면 감옥 갈 놈이다 라고 우스갯소리를 건네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김용순 회장님의 이야기가 사실은 다 맞았죠. 잘 돼서 진짜 크게 되고 김우중 회장이 말년에 실제로 감옥에 가기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의 평가 같은 걸 함부로 웃어 넘길 수만 없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쨌든 둘의 사이는 굉장히 돈독했다고 합니다. 1994년 김용순 회장이 소격동에 있던 자신의 자택을 매각할 때 김우중 회장이 그 자택을 30억에 매입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미술관을 짓게 되는데 지금 그곳이 어디냐고 하면 정독 도서관 앞에 있는 아트 선제센터입니다. 김우중 회장 실하에는 자제분이 총 4분이 계셨는데 그 중에 장남이 김선재 씨잖아요. 근데 김선재 씨는 굉장히 안타깝게도 미국 유학 중에 교통사고로 유명을 달리하게 되는데 그래서 장남의 이름을 기려서 선제미술관을 짓고 그 선제미술관이 지금의 아트 선제센터로 자리하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이곳 전농동에 있었던 한성실업은 김우중, 대우신화의 첫걸음이 놓여졌던 곳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 영상은 여기까지고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